조이대발 사법 쿠데타에 격노한 민주당과 민주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결국 법원이 백기투항했습니다. 서울고법이 이재명 후보의 재판 일정을 대선 후로 넉넉히 미루며 이재명 후보를 날리려던 조이대와 대법원을 향해 반기를 들었습니다. 민주당과 우리 위대한 민주시민들의 승리입니다. 서두에 말한 대로 서울고법이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대선 후 한참 뒤인 6월 18일로 연기했습니다. 역시 민주당이 고법판사 탄핵을 포함해 조이대와 대법관 탄핵까지 시사하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모든 권능을 다 써서 사법 쿠데타를 저지하겠다 풀스윙을 예고한 것이 매우 강력하게 작동한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고법 형사 7부 이재권 부장판사가 언론에 공지한 내용만 봐도 이는 명백해지는데, 이 부장판사는 오늘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에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 밝혔습니다. 참고로 이는 여러 법조인 출신 민주당 정치인들이 유튜브 등에 나와 이재권 판사가 만약 5월 10일 이후 이재명 후보 재판 기일을 대선 뒤로 연기하지 않을 시 탄핵을 할 수 있는 사유라고 밝힌 것과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은 부분이며, 역시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판사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국민들의 분노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난 5일 사법 쿠데타 직후 고법의 사건이 초고속으로 내려가는 것은 물론 첫 재판 기일까지 광속으로 잡힌 걸 보고 많은 법조인들도 이는 조이대가 서울고법에 압박을 넣은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바 있는데, 이를 뒤집어 생각해보면 서울고법 이재권 판사가 사실상 조이대와 대법원을 향해 반기를 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뜩이나 저 내란 세력들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막지 못하면 빵에 가는 것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니 우리가 목숨 걸고 내란을 진압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들도 어떻게든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는데 목숨을 걸었을 것이고,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온갖 회유와 압박을 서울 고법에 했으리라 생각하는 건 무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재권 부장판사는 다행히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을 택하지 않은 것인데, 선회를 하자면 앞서 말한 대로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여 헌법을 유린했다는 오명만큼은 뒤집어 쓰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다소 세속적인 방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역시 국회가 작정하고 칼을 휘두르면 이를 막을 방패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다는 걸 깨달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예능은 이번 결정에 이재권이란 개인의 욕심이 투영된 것이 아닌가 예상하며 바로 이 부분이 크리티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영상으로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재권 판사는 본인이 이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신청도 하고 그랬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계속 몇 번 조이대 원장 아래에서 낙마를 했고, 본인이 지금 이게 마지막 대법관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재권 부장이 만약에 이제 탄핵을 당해서 직무가 정지되면 서울고등 형사 2부 김종호 부장인가, 거기가 이제 또 선거전담 세 번째 재판부거든요. 김종호 부장은 윤석열 징계를 취소시켰던 재판부의 일원입니다. 근데 그 사람도 지금 대법관 내리는 게 꿈이거든요. 그 사람도. 그 사람한테도 경고를 합니다. 해봤자 소용없다. 우리 국회에서는 조이대 대법원장이 임기가 지금 한 2년이 안 남았거든요.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4년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 대법관 우리는 절대로 동의 못 해준다. 그래 조이대 원장한테 거기 편승해서 수능해서 괜히 따라했다가는 대법관도 영원히 못 된다라고 하는 경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옥석은 분명히 가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 대법관 할 생각 절대로 하지 말아라. 역사에 따라야 되고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되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대법관으로 동의할 거다. 그런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김승원 의원도 언급했지만 대법관이 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로 저들이 원하는 대로 국민의힘 후보가 대선 부전승을 거둔다 하더라도 또다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불법적으로 국회를 해산시키지 않는 이상 이번 조이대 사법 쿠데타에 동참한 판사는 조이대 하례비가 대법관으로 제청한다 해도 민주당이 통과시켜주지 않을 겁니다. 정예능은 이재권 판사가 정말로 대법관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면 이 현실적인 고려가 가장 크리티컬하게 작동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침 비슷한 시각 대통령 당선 시 재판중지 형소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이로써 해당 법안을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6월 4일에 정부에 이송되게끔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저 내란 세력의 음모는 원천 봉쇄됩니다. 자, 정말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지지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민주시민들이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지만서도 그만큼 역경을 이겨냈을 때 터지는 도파민 과다 분비 때문에 더욱더 이재명이란 정치인을 지지하게 되는 것 아닐까 합니다. 그야말로 변방의 지자체장이 대선 후보에까지 오르고 자신을 검찰의 손아귀에 넘겨버린 반대파들과의 혈투에서도 오직 당원들만을 믿고 기어이 이겨냈고 경찰, 검찰 등 행정부의 칼을 맨손으로 구부러뜨리고 심지어 실제 칼로부터도 살아났고 마침내 대한민국의 최종 적폐, 사법부마저 무릎 꿇리다니 전 세계에 이런 인간이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고로 이제는 6월 3일까지 정말로 물리적인 공격만 버텨내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민주시민들은 절대 대법숙의 조이대와 9 내란 대법관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대한민국 권력 원천에 감히 저항하는 자들은 철저하게 응징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이 부분도 민주당이 민심을 잘 반영하여 처리하겠지만 혹여나 민주당이 또 역풍 타령하며 주춤할 수도 있으니 민주당이 더욱 과감한 행보를 할 수 있게 우리 민주시민들이 끊임없이 규탄의 목소리를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